지난 2017년 11월 70대 부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신축 아파트라서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해 겨울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고 발 오그리고 다니고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거는 말할 수도 없었다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문제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원인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70대 우리 사방가족께서 제보를 주셨는데 새 아파트로 이사 간 이후 6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겨울을 지낸 적이 없다. 네, 70대 부부인데요. 2017년 11월 초에 이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난방을 하려고 보일러를 틀었는데 이 보일러가 좀 이상한 겁니다. 어떨 때는 틀면 좀 따뜻해지긴 했는데 어떨 때는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좀처럼 온기가 돌질 않고 또 어떨 때는 분명히 보일러를 틀었는데요.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들 만큼 온기도 안 느껴지는 냉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이거 방이 너무 춥다, 보일러 문제 있는 것 같다 확인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확인했고 아무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마다 반복이 된 겁니다. 그때마다 관리사무소의 대답도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6년을 이어졌습니다. 자, 춥지만 보일러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내야지. 겨울마다 오들오들 떨면서. 자, 어머님, 그 제보자 70대 어머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실내 아니고 밖에 같았어요. 외부 온수 매트, 전기 매트 뭐 별거 다 샀지만 그 매트 위에 아니면은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로 욕조에다가 계속 물 받아갖고 뜨거운 물로 계속 몸 데펴가지고 그러고 나와야지 좀 숨 좀 쉴 수 있고 맨날 우리 남편하고 싸우고 우리 식구도 싸우고 그냥 맨날 추워서 이거 어떡하냐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200년 늙은 기분이었었어요. 자, 박 변호사님. 아우, 이놈의 집구석 추워 죽겠어. 빨리 이사가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주 안 틀게 됐다 그래요. 어. 너무 안만 틀어봤자 안 따뜻해지니까 잘 안 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온수 매트라든지 다른 용품 같은 거, 온풍기, 전기장판 같은 걸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도 옷 벗지 말고 겨우도 입고 있으라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어머니가 뭐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이사 갈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이사 안 간다고 했지만 여기 이 집하고 인연이 없는지 막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다퉜다고 그래요. 이 남편이 야 보일러 틀어도 따뜻해지지도 않는데 틀지 마라. 그런데 조금만 틀어도 좀 따뜻하지 않느냐 이래가 맨날 싸웠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겨울에는 아예 보일러를 끄고 사셨다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데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네. 그러니까 정말 춥게 사신 거죠. 정말 좀 속상합니다. 보면서도 속상하고 정말 골병 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힘든데 돈이라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난방비는 또 고스란히 1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10만 원, 11만 원. 한 번도 안 틀었는데. 네, 한 번도 완전 그냥 뭐 냉골에서 사는데 2022년에도 겨울 내내 추웠고 2023년에도 1월, 2월, 3월까지 이제 완전히 보일러 틀지를 않았어요. 뭐 어차피 틀어도 안 따뜻하니까. 근데 3월쯤 돼서도 계속 난방비가 10만 원, 11만 원 나와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나 보일러 한 번도 안 틀었는데 이렇게 돈이 나온다. 이해 못 하겠다.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방 중에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난방이 돌아갑니다. 따뜻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께서는 여기라도 들어오는데 여기가 드는 돈이 이만큼 10만 원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 이제 죽을 때까지 보일러 안 틀 거니까 그냥 그 방도 잠궈라. 어차피 추우니까. 그러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일러를 안 트셨어요. 그냥 견디셨어.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 말에 집에 우드컨이 있는데 온몸에 한기가 늘 정도로 너무 추워. 지난해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제발 보일러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세요. 부탁을 하셨답니다. 직원이 와서 직접 확인을 했죠. 그 결과 주목해 주세요. 6년 만에 왜 우리 집 보일러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일러 체인지. 이게 정말
저도 저가 잘못 읽은 건가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다시 한번 직원들이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2명이 와서 직접 해봤답니다. 그런데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도.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른 사람이 나가서 보일러 배관실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일러의 이 원격 시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잘못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배관 신호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스위치가 잘못 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 집에서 이 스위치를 올리면 제보자 집 방에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옆집 방에 불이 켜졌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던 건데 그러면 옆집이 틀면 제보자 방에 불이 켜졌겠죠. 그러면 이때는 좀 따뜻했을 텐데 만약에 옆집이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비었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이 집에서는 제보자 집에서 아무리 켜도 옆집만 따뜻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보일러를 안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처럼 또 난방비 폭탄도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옆집하고는 또 교류가 없어서 옆집도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았을 텐데 옆집에는 잘 몰랐단 모양입니다. 그리고 옆집은 아마도 제가 추측건데 추워서 나가신 것 같아요. 3번이나 이사를 가서 옆집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옆집도 아마 불편했는데 추우니까 나가신 거고 이분들은 꿋꿋이 사신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주무시다가 가려워서 막 다리 긁잖아요. 근데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질 않아. 알고 봤더니 남의 다리 긁고 있었어.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건설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아파트 지은 그 시공사에다가 당연히 사과를 받을 줄 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더랍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객님 만약에 차를 사시잖아요. 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조사한테 문의를 해야지. 뭐 정비사한테 가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접수를 하셨으면 저희가 처음 빨리 발견을 했겠죠. 근데 지금 거의 6년을 지금 이제 발견된 거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접수될 이력이 없다고요. 차하고 아파트하고 틀리잖아요. 아니, 누가 저걸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아니 정말 요즘 들은 비유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비유예요. 차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정비소 먼저 가죠. 누가 그 제조사부터 찾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지 않으면. 근데 이 어머니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뭐 제조사로 가야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하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신호 뭐 배관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근데 어머니께서 지금 화가 나시는 부분은 사과 한번 제대로 없이 뭐 이렇게 뭐 일찍 뭐 오지 않으신 그 고객의 잘못입니다. 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것도 지금 좀 화나 났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사실상 옆집에서 좀 내주면 좋은데 뭐 돈 낸 거 옆집에서 따뜻했으니까 옆집에서 내주면 좋은데 옆집 이사 가고 없다. 아까 영변호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추워서 이사를 갔는지 이사 가고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옆집하고 이 집하고 신호가 바뀌어서 내린 난방비 차익이 54만 원이다. 그래서 그 54만 원만 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두 분 지금 골병 나셔서 뭐 건강에 또 악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몇 년 동안, 6년 동안 54만 원? 글쎄요,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박 변호사님, 내 6년 돌리도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의 그 금액 자체가 이 54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해가 컸고 정신적 손해배상 저는 청구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진짜요? 6년간 이랬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한다는 게 그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금액 자체를 얼마다 책정할 수는 없지만 또 위자료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책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